자, 올겨울은 아직까지 눈이 덜 내려서 대형 사고 소식이 적게 들리고 있어 다행인데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2차 사고인데요. 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서 있는 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 사고 직후에 안전조치만 제대로 하면 2차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눈 내리는 아침, 제보자는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 우측 갓길로 빠지는 차량과 1차 충돌 후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더니 정차 중이던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1차 사고로 승용차랑 트럭이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늦게 인지를 해가지고 그를 밟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서 차 사이로 가게 됐는데 앞에서 사람도 있고 차도 있어서 피해야겠다 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때 방향감을 잃고 앞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눈길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진 차량들로 인해 같은 곳에서만 무려 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는데요. 1차 사고를 인지하고 멈춘 SUV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2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출고된 지 3개월 된 제보자의 차는 심하게 망가졌다는데요. 1차 충돌은 승용차와 여기 옆쪽을 이렇게 문 두 짝이랑 2차 트럭 충돌은 이제 본네트, 라이트, 범퍼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만에 발생한 첫 사고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는 제보자. 앞에 또 SUV가 차가 크다 보니까 사고 났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늦게 인지를 했거든요.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걸 알았더라면 좀 더 이제 미리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겨울에 발생한 2차 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는 아예 속도를 줄여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드라이브로 달리고 있었는데 N으로 놓고 달리는 기분?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가던 길, 선방에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보입니다. 제보자 역시 비상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피하려는 찰나! 동시에 갓길로 이동하던 차량과 충돌 후 뒷차에 연쇄 후미 추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동으로 앞차와 추가 충돌까지 발생했다는데요. 사고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K3가 그 못 피하겠는지 이제 그때 갑자기 탁 끼어든 거거든요. K3가 그 앞에 차량을 받고 스파크 차량을 받고 제가 그 또 받고 제 뒤에 차량 그랜저 TG가 받고 그 뒤에 또 제네시스가 박아가지고 3중과 6중 해가지고 토탈은 9중입니다. 터널 안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2차 사고에 휘말렸다는 건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는데 아직도 몸이 좀 찌뿌둥하고 일단 제일 걱정인 거는 15개월 된 딸이 말도 못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와이프도 몸은 찌뿌둥한데 지금 뱃속에 태아가 있으니까 치료 자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욱이 사고 지점이 터널 입구라 돌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K3 차량이 끼어든 구간이 터널 근처거든요. 터널 근처에서는 법적으로도 차량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끼어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제로 사고 지점은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 구간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누가 먼저 사고 유발을 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눴으면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 무작정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 가지고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보자가 뒤에서 충돌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보자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눈길 아닌 사고라고 하면 제보자 과실이 100%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눈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1차 사고에서 사고 자체가 발생한 부분을 과실로 봐가지고요. 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지금 가로로 선 차량의 과실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고 피해 차량의 과실을 한 20%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0%에서 그 충격에 관여된 차량을 균등하게 그 비율에 따라서 다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차 사고란 선행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호행 차량이 연달아 사고당하는 것을 말하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사고의 약 54%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데요. 노면이 미끄러워 차량 제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취재를 하던 중 눈길 2차 사고를 겪은 제보자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공기압 같은 건 좀 보세요. 어떠세요? 차량 출고가 9월이었는데 이제 사고는 1월에 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은 따로 점검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개월 전쯤에 제가 아마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가지고 그때 저 사장님한테 제가 저 타이어 점검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평소 소홀했던 타이어 관리가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가을철에 공기압 점검,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사고, 이제 겨울이 됐으면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에서 7 PSI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전체 한 20%까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보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대기 온도가 20도가량 떨어졌다라고 하면 공기압이 또 16%가 빠집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공기압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실제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 급제동을 했을 때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밀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와 30%가량 빠졌을 때의 제동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일 때 시속 40km로 달리면 마른路面에서는 제동거리가 7m가량이 필요하고요. 마찰 계수가 낮아지는 눈길에서는 20m로 제동거리가 3배가량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의 공기압이 30% 빠진 차량은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도 무려 27m나 미끄러졌는데요. 접촉사고나 특히 인명사고 같은 경우 10cm, 20cm의 제동거리만 짧아져도 사고를 모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6m, 7m 정도라면은 횡단보도를 거의 가로지르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을 했다는 가정하에 공기압을 관리한 차량은 20m에서 제동을 했는데 관리를 안 했다. 26m, 7m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은 정말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이 오지 않더라도 기온이 영상 7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 필수입니다. 눈길 다음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구간은 바로 교량인데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진 것을 직감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는 제보자. 그런데 어머 어떡해. 뒷차가 충격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더니 균형을 잃고 우측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약간 교각 있는 부분인데 바닥이 약간 얼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발견을 하고 1차선으로 옮겨 타는 순간에 차가 저희 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이제 딱 보였고 저 차 왼쪽으로 이렇게 피하길래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살짝 틀어서 피했더니 정차해 있던 트럭을 부딪히고 이제 다시 반대편 쪽으로 이제 부딪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혀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고를 피한 제보자와 달리 뒷차 운전자가 2차 사고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샥 하면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저기 구간이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그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지점인 교량은 일반 도로보다 기온에 민감해 쉽게 빙판길이 됩니다. 따라서 과속은 절대 금물이죠. 평소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항상 추돌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빨리 신속하게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백밀러나 사이드미러를 항상 주시하는 편이고요. 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좀 면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로에 어둠이 깔리면 겨울철 2차 사고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다가옵니다. 특히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고는 더욱 아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도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폭설이 내리고 체인을 제가 급하게 사지도 못했고 제설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폭설이 내리던 밤 서행하던 제보자 앞에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제동을 시도해보지만 정차해 있던 앞차를 홈이 추돌하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앞에가 지금 잘 안 보였어요. 이제 라이트를 켜면은 이제 가시거리 한 20m, 30m 정도. 내리막길에서 또 이제 브레이크도 안 먹으니까 빙판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미끄러진 상황이었거든요. 미끄러지면서 앞차는 2차선으로 빠지고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사람을 친 사고였죠. 사람이 있었다고요, 고속도로에? 1차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단 사고가 나고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일단 다행히도 의식은 있어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인대만 좀 끊어졌다라고. 상황을 정리해보면 500m 전방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1차 사고를 냈고요.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가 2차로로 이동하던 그때 제보자의 차가 미끄러져 후미를 추돌하고 방향이 틀어지면서 고속도로 순찰대원까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한 1m에서 사람을 알았습니다. 이제 앞차가 가리고 있던 상황이라 앞차가 빠지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험사 과실 비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무조건 10대 0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과실을 책임진 제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해 1,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는데요. 앞에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제 전광판에도 안 나오고 전혀 인지를 못했죠. 1차 사고 지점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이제 모르고 이제 사고를 낸 거잖아요. 미리미리 좀 알려줬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눈 쌓인 호남 고속도로에서도 위험천만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비상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하염없이 미끄러지는 차량. 핸들을 틀어 갓길로 방향을 바꿔보지만 하필 그곳에 다른 차량이 서 있었는데요. 총 6대, 제 뒤에 차까지 총 6대 육중추돌이 난 거죠. 한 차가 먼저 단독으로 사고가 났는데 가다가 그 차를 피하면서 또 부딪히고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사고가 난 거고, 미니쿠퍼 차량이 그 로디우스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4차 사고가 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쿠퍼를 박으면서 이제 5번째 사고가 났죠. 바로 내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바로 피해 있는데 1분도 안 돼서 이제 후속 오던 차가 제 차를 박더라고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제보자.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었다는데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서류를 먼저 꾸미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이 맞냐라는 식으로 진술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미니쿠퍼 추돌한 거는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 있는 로디우스까지 추돌이 돼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을 아니다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디우스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자, 사고 영상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보자가 갓길로 피하면서 가로질러 있던 흰색 승용차의 측면을 부딪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서 있었던 승합차와의 충돌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두 대의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쳐 있는 그 승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행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승용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는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량의 과실 비율 중에 80%만 이제 제보자 차량이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봉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만 봐서는 충격을 했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제보자 차량 부분이 승소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54.2%로 일반 사고의 치사율보다 약 6배가량이 높습니다. 또한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65.6%가 야간에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 빙판, 블랙아이스 등 도로에 변수가 많은 겨울밤이 가장 치명적이죠. 따라서 사고를 겪은 제보자들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차량에다가 뭔가를 좀 더 했었으면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라바콘이 세워져 있긴 했는데 위험에 좀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1차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대로 사고 후에 안전용품을 설치하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걸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출발 지점으로부터 2km 전방에 사고 차량을 세워두고 설치된 안전용품이 보이기 시작하는 인지거리를 측정한 건데요. 실험 차량 출발하세요. 주행 속도는 시속 100km. 보입니다.
보입니다. 운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사고 차량의 비상등으로 745m 전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지거리가 길었던 건 불꽃 신호기로 639m 전에 볼 수 있었고요. 전기 제등기의 인지거리 역시 611m로 길었던 반면 안전삼각대는 270m 앞까지 가야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비상등을 점등하고 트렁크를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불꽃 신호기나 LED 경고등과 같은 다른 교통안전용품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수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안전용품의 설치 소요 시간에 비해 매우 짧아 사고 차량 및 후방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서 본 두 건의 야간 2차 사고 모두 앞차의 비상등은 켜 있었습니다. 추가로 트렁크까지 열었다면 뒤차 운전자들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행 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안전삼각대 및 불꽃 신호기 등의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두는 조치만으로는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전방에 정지한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하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후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었다면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신고는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죠.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10여 초. 안전용품을 설치하기 위해 머뭇거렸다간 2차 사고의 위험이 너무도 큽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 점등과 트렁크 개방을 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돼야겠고요.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제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